안녕하세요 여러분, BOS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벡터 함수의 면적분 풀이 영상에 이어서 벡터 함수의 선적분 문제 풀이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적분에 대한 중요한 기초들은 제 채널에서의 선적분 공식 쉽게 유도하기, 선적분 공식 쉽게 유도하기의 제목의 영상에서 거의 스터디를 완료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선적분 공식의 물리적인 의미 또는 적분 변이 요소인 DL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면 벡터장 F가 x 플러스 y, y 플러스 z, 그리고 x 플러스 z로서 직각좌표계로 표현이 될 때 범위가 이와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둘레 경로를 따라서 이러한 영역의 둘레의 경로를 따라서 벡터 함수를 선적분하라.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선적분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읽어보셨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같이 물론 주어진 문제의 영역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면적분 예제풀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했던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한 영역이죠. 다만 그때는 면적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선적분이고요. 또한 방향을 제시해줬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선적분하라. 우선 영역을 좌표평면에 그려봅시다. 영역이 이렇게 되죠.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x, y가 z는 2로 고정이니까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0부터 2까지, y도 0부터 2까지, z는 2니까 이 평면이 되죠. 그러면 이제 영역을 그리는 법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면을 놓고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선적분하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쉽게 말하면 시계가 12시, 2시, 6시, 10시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분침이 도는 방향을 생각했을 때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시계를 반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그 반대가 반시계 방향인 거니까 그냥 출발점을 여기로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서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벡터 함수 f는 이와 같이 표현된다고 문제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어디 한번 적분 경로를 지나가 봅시다. 우선 직각좌표계이니까 직선을 저 사각형의 4개의 변으로서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그러니까 전체 경로에 따라서 선적분해주는 건 맞는데 직각좌표계이니까 그냥 저 사각형의 4개의 변으로서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준다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원활하겠죠. 첫 번째로는 이 방향인데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반대가 아닌 이 1번 방향으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 점의 좌표가 이러하니까 그러면 벡터 함수 선적분의 식이 또 이와 같다는 걸 고려함에 동시에 선적분 공식 영상에서 했던 대로 DL이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됨을 이용하면 내적해주고 적분해주면 끝나는 문제겠네요. 즉, 그 dx 그리고 dy, dz에 대한 범위를 전체 경로에 대해 찾아준 후에 적분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저 변의 방향의 변은 x는 2로 고정이죠. x가 2의 값이고 변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x는 2니까 미소 변화량, 변화하는 양은 dx는 0입니다. 일단 헷갈리실까봐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 축의 방향이 x축 방향, 이 축이 y축 방향이죠. 자, 계속하자면 z도 2의 값으로 상수값으로 고정이고 따라서 dz도 0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z는 2라는 평면상으로서의 적분 경로니까 당연히 z는 2고 dz도 0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y 범위는
0부터 2까지고 증가하는 방향이게 되겠죠. 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 y 범위에서 미음이 좀 잘렸네요. y 이거 v로 보이고 네, 죄송하지만 이거 잘려서 그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y 범위가 0부터 2까지 그리고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올려드리면 원래 이 글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적해주면은 이렇게 내적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에 DL은 Y 성분인 DY만 있으니까 내적해주면 XZ는 다 0돼서 날아가고 Y 성분만 식이 이렇게 정리되죠. 그리고 Y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이때 Z는 2니까 이 Z를 잘 보세요. 2를 대입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식을 풀어주면 적분 공식 써줘서 이렇게 풀어지니까 네, 값은 6이 됩니다. 첫 번째 식이. 첫 번째 전적분 값은 6이 됩니다. 그럼 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변, 반시계 방향으로의 그 다음 변은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죠. y는 2, 따라서 dy는 0. 뭐 z야 똑같겠죠. 왜냐하면 z는 2라는 상위 변에 대해서 그죠? 적분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z는 모든 변에서 일치하는 거고 그렇고 x의 범위가 2부터 0까지입니다. 감소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내적을 해준 후에 이번에는 이제 dx에 대한 적분만 남겠죠. x가 2부터 0까지니까 그리고 y가 2의 값이니까 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변은 이렇죠. x랑 z는 상수인데 이번에는 y가 2부터 0까지의 범위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y만이 적분 변수가 되네요. 그러므로 내적해준 후 범위가 2부터 0까지니까 y가 식 풀어주고 이때 z가 2인 걸 대입한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식 풀어주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변만 남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변 정리하면 이와 같다는 게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 감이 오시는 게 중요해요. 혼자서 이제 스스로도 풀어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 영상 찾아봐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내적해주고 적분 이때 y가 0부터 y가 0이죠. y가 0을 대입할 수 있죠. 근데 x는 0부터 2까지니까 풀어주면 선적분 값은 2가 되므로 결국에는 전체 경로에 대한 벡터 함수 f의 선적분 값은 다 더해주면 되죠. 첫 번째가 6이었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 6, 세 번째가 마이너스 6, 네 번째가 2였으니까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f는 x제곱과 마이너스 xy로 구성된 직각좌표계로서 표현된 벡터장, 그러니까 벡터 함수인데 직각좌표계로 표현되죠. 왜냐하면 이때 i는 x방향 단위 벡터고 j는 y방향 단위 벡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l은 그리고 xy 평면상에서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1사분면상에서 반지름 1인 원호를 x축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입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읽어만 보시고 네, 그래서 선적분을 계산하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표현되니까 dl은 이렇게 되겠죠. 자 봅시다. 적분 영역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일단 아까 문제에서 보셨겠지만 xy 평면 상에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z는 0이고 그런데 1사분면 상에서 반지름 1인 원호를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일단 원을 전체를 그려놓고 1사분면만 고려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z는 0, dz도 0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dx하고 dy는 그리고 x와 y의 범위는 각각 어떻게 구할까요?
좀 곤란하게 됐죠. 왜냐하면 일단 이걸 위에서 바라보는, 즉 Z축 위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이게 가로가 X고 세로가 Y를 한다면, 그러면 이때 1사분면상의 적분 경로죠. 북동쪽, 네, 4분원의 호가 되죠. 네, 몇몇 분들은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몇몇 분들이 직각좌표계로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적분도 선적분도 생각보다 잘 풀립니다. 직각좌표계를 써도. 근데 이게 보통은 풀리는 거지 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경로가 원호라서 크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 그래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로부터 이러한 관계를 얻은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dy가 이렇게 미분 공식에 의해서 전미분이죠. dy는 파란색과 서로 같으므로 약분돼서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쉽게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약분이 되지 않거나 또는 풀려고 해도 적분이 복잡해지거나 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보다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이 영상 초중반부에 이 식을 설명드렸었어요. 일에 대한 개념에서 얻게 된 식이었죠. 일에 대한 개념. 아까 적분 경로였던 그 원호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RT는 여기서 점의 위치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 경로의 점, 경로의 변이. 다시 보시면 이 식에서 RT는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껏 많이 스터디 했듯이 네,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는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가 됩니다. 이때 적분 경로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 1이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이 점이 이 점까지 이동한 것이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제 참고하면 돼요. 이렇게 경로를 알게 됐으니까. 따라서 이 식을 써주면 되는데, 이걸 참고한다면 이 식을 써주면 되는데, 이때 t가 코사인과 사인의 각도였죠. 각도 t는 그러면 0부터 90도, 즉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조건이 1, 4분면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식에 그냥,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해주냐면 식을 매개화를 이용해서 매개적분을 풀어준다고 하거든요, 표현을. 이때 매개의 변수가 되는 한 개의 변수, 즉 t로 x와 y를, x, y와 y는 서로 다른 변수인데 그걸 t라는 하나의 변수로 둘 다 표현한 거죠. 그래서 f의 식이 세 번째 식인데 이 rt, 요걸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frt니까 f 안에 rt가 지금 지금 적용된 거거든요. 이 frt라는 식이 맨 위 식에. 그러면 코사인에 x가 들어가고 y에 사인이 들어가면 되니까 x제곱 자리에 x 코사인이 들어가면 코사인 제곱 t가 되고, 마이너스 xy가 y 성분이죠. f의 y 성분. 그러면 코사인 사인 곱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t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rt는 뭐냐? 아니 r't는 뭐냐? 이게 무슨 관계냐? 딱 보시면 알겠지만 rt를 미분한 게 r't니까 그냥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x도 t에 대해서 y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니까 코사인 t,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 사인 t를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t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따라서 내적해주면 끝나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잠시 정지를 하셔도 좋고, 또는 제가 더 원하는 방법은, 바라는 방법은 댓글로 질문 주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내적해주면 이렇게 되고, 공식 및 적분 법칙,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치환 적분을 이용하면 코사인 t를 알파나 a로 준다거나, 이래서 마이너스 sin t dt는 d알파, 뭐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리니까 답은 아까와 같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이때까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적분 경로가 직각 좌표계로 나타내질 게 명확히 보였죠. 왜냐하면 사각형이니까, 또 축상의 평행한 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적분 경로가 직각 좌표계로 나타내질 게 명확히 보였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사용해주면 돼요. dl은 dx, dy, dz. 이 공식에서 반가울 만한 공식이 있죠. 원통 좌표계에서의 미소 길이 dl 공식이죠. 네, 벡터장 f가 원통 좌표 성분으로 주어진다면 이걸 쓰면 되겠죠. 만약 적분 영역이 까다롭거나 오히려 헷갈린다면, 예를 들어 t와 같은 4개 변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 문제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아까처럼 rt를 x를 코사인 t, y를 사인 t로 둠으로써 t를 4개 변수로서, 즉 4개화를 시켜서 적분시켜주는 방법도 벡터 함수의 선적분의 풀이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선적분 예제풀이를 간단하게 마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나지만 추후에 발산 정리라든지 스토커스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면적분과 선적분에 대한 개념과 공식, 그리고 예제풀이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